김병훈 CTO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LLM 도입에 따른 보안 리스크와 전략적 대응이라는 좀 다소 좀 거창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가 좀 항상 이제 유사한 발표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일단 이런 주제로 한번 잡아봤고요. 오늘은 뭐 이제 좀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지난 10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AI 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LLM을 좀 말하기 앞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딱 10년 됐더라고 보니까 2016년도에 딱 10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알파고, 딥마인드, 그다음에 이세돌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제 봤는데 허깅페이스도 이때 런칭을 했더라고요. 허깅페이스가 이제 런칭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게 좀 화두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라고 해서 인간 기본을 학습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 이제 알파고가 기존의 알파고리를 F대 0으로 완성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부분들은 좀 이슈가 되는 건데 이 부분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화두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보면은 AGI다 하면서 LLM도 보면 파라미터가 커지고 이제 빅사이즈로 가지 않습니까? 빅사이즈로 가는데 당연히 이때도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의 한 40분의 1 정도? 40분의 1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전력 소비량도 이제 줄이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요 얘기는 지금도 사실은 유효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는 유명한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죠.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발표가 돼서 거의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거의 이제 메인 아키텍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텐서플로우 1.0이 일반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18년도에는 보면은 드디어 이제 챗GPT가 발표를 합니다. 챗GPT가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놀랐고 이때 이제 조금 사람들이 눈치를 챈 게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스케일 로우라고 해가지고 볼륨을 키웠을 때 기존에 이제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 1.0도 발표가 돼서 기존에 이제 텐서플로우가 조금 좀 불편하게 좀 어렵게 있었다고 하면은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성 높일 수 있는 개발자 친화적인 그런 개발 도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GPT-2가 발표가 됐고요. 이때는 거의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화두가 된 것 같아요. LLM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할루시네이션도 좀 이렇게 본격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술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주제도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A100이라는 GPU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GPT-3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알파폴드도 무려 20년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24년도에 노벨상을 타게 됐죠. 그리고 21년도에는 이제 달리 이미지 생성 모델이죠. 달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에 기반이 되는 논문이 이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100 이후에 H100이 나와서 트랜스포머 전용 가속 하드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임팩트가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 자리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챗GPT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22년도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쪽에는 스테빌리티 AI가 스테이블 디퓨전 1.0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마가 발표가 돼서 빅테크에서만 이제 전문물로 여겨졌던 LLM들이 이제 오픈소스 시장에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소라 같은 것들도 이제 나왔죠. 그래가지고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드는 기술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타에서 이제 무비젠이라고 그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디오도 생성하도록 모델이 더 개선돼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나 피규어, AI 이런 데서는 이제 로봇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 분야에서 노벨상까지 이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가 이제 사실은 지금인데 너무 쓸 칸이 부족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구글 I/O도 뭐 발표하고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 이제 제품들을 많이 쏟아냈고 기술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 이제 자료 준비할 당시에는 그나마 좀 더 추려본 게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딥시크 발표한 것들, 그 다음에 그 그록3 발표한 거, 그 다음에 이제 MCP가 그 실제로 발표는 24년도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25년도에 몇몇 그 빅테크들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활성화가 이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좀 빠르게 돌아갔고요.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그 빅테크들이 말하는 게 대부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구글 이제 I/O 같은 거 보면은 뭐 제미나이 에브리웨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이전트 위주로 뭘 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표준을 가장 리드하고 있는 A2A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발표해가지고 여기도 당연히 이제 그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 어떤 기술들을 비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사인데도 불구하고 MCP를 정식으로 채용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리고 퍼스널 디바이스 IO라는 그 스타트업을 이제 인수를 발표를 했죠. 해가지고 그 요것도 재밌는 게 그 이제 여러분들 그 저기 영화 허 있잖아요. 허의 이제 배경이 25년도라고 하더라고요. 허의 배경이 25년도인데 요 IO가 약간 그런 디바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디스플레이 없이 이제 카메라나 이런 것만 있는 디바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틱 AI로 이제 흘러간다. 그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피지컬 AI라고 또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 주자로서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중국 업체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피규어라는 업체가 있고, 테슬라가 있고, 이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각각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되는데, 그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헬릭스라는 게 탑재가 되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오픈 AI를 썼다가 오픈 AI에서 제공되는 걸 썼다가 자체 개발을 했다고 하고, 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니까 XAI에 이제 그룹을 탑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쉽게도 뭐 그 인텔리전스가 이제 탑재가 좀 어떤 게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들 많이 그 디벨롭이 되고 있죠. 디벨롭이 되고 있고, 지금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자연어로 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거의 뭐 이제 확실시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게 지금 여기 오른쪽 이 두 개를 보시면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피지컬 AI가 로보틱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학습을 할 때 기존에는 이제 사람들을 모사해가지고 이제 사람 몸에다가 이제 센서를 부착시켜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을 학습해가지고 그 워크로드를 지시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학습을 해서 인간 센서 없이 이제 스스로 워크로드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이렇게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LLM 얘기를 좀 해볼게요. LLM 얘기를 해보면은 그 이제 어떤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만한 되게 이제 파괴적인 기술들의 대표적인 게 PC, 인터넷, 스마트폰, 그다음에 생성형 AI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에 의하면 그 이제 30%가 도입을 30% 이상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하고, 그 50%가 넘어가면 이제 대중화됐다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그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화되는데 한 31년 걸렸다고 하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22년, 스마트폰은 뭐 11년, 그다음에 생성형 AI는 3년 예상인데 이 자료가 이제 23년도 자료거든요. 23년도 자료인데 이미 이제 사실은 50%가 이제 넘었다고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폭발적으로 이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 퍼포먼스가 좋아졌기 때문인 거고, 이것도 이제 23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제 인지 능력들, 대표적인 인지 능력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복이 되는 그 숫자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나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복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이제 인간 수준으로 가는데 뭐 17년, 6년, 18년 이렇게 되는데 요 뒤로 갈수록 더 어려운 일인데도 워크로드가 더 어려운 워크로드인데도 그 정복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언어 그 모델 자체도 이제 점점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지고 그 뭐 가장 마지막 것만 얘기하면은 이제 그 토큰 사이즈가 지금 한 100만 개 정도, 그리고 100만 개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사점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뭔가 이제 뭐 저런 챗GPT 뭐 1이다, 2다, 3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업에서 쓰려고 했다고 하면 이제 뭐 4나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큰이 이제 100만 개 이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습이 사실상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뭐 100만 토큰에 이제 어떤 의미하는 바가 대략적으로 찾아봤더니 뭐 소설 뭐 7권에서 10권 사이, 뭐 A4 용지 뭐 2,500페이지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워크로드를 얘한테 시킬 때 뭐 파인튜닝이나 이런 귀찮은 작업들이 필요 없이 그 즉시 이제 텍스트를 주입하고 내가 이제 원하는 워크로드를 시켰을 때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면은 뭐 성적이 되게 잘 나와요. 성적이 되게 잘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인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당연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 제도, 법률, 그리고 뭐 국내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당연히 쓰실 수도 있고,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워크로드와 구분 없이 거의 이제 다방면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된 게 이제 MCP랑 A2A 같은 것들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제 새로운 버전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CP 같은 경우에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태생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원래는 이제 초창기 때는 그 언어 모델이 그 어떤 데이터 소스 혹은 어떤 이제 그 다른 서비스에 접근을 할 때 이제 표준을 만들어서 이제 공통화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MCP라고 보시면 되고요. A2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2A 안에 통신을 할 때는 이제 MCP 같은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상적으로 그 에이전트 레벨에서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도 사실은 그 대상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될 것이고, 이런 애들로 인해서 어떤 보안에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LLM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MCP나 그런 뭐 A2A 같은 게 아니더라도 이제 LLM에서의 그냥 기본적인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식의 이제 위협이 있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적성 국가에서 그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 뭐 이제 어려운 유부의 방법을 조사하거나 피싱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서 해당 계정을 이제 셧다운 시켰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리노이 대학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 그 CV를 이제 그 LLM에다가 집어넣고 코드를 제너레이트해서 실제로 공격을 시켰더니 여기 보시면 87% 정도가 이제 공격 성공을 했다. 이게 되게 이제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해커를 고용하거나 내가 뭔가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 노력이 이제 확 줄어드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 공격자보다 뭐 2.8배 뭐 저렴하게 공격했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제로데이, 원데이 이런 시합점에도 바로 응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GPT라는 기술, LLM이라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악성 코드라든지 어떤 뭐 이제 그 시큐리티 가드레일 같은 것들을 제거해가지고 직접 악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유료 서비스들, 사스 형태의 유료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하기도 했고요. 뭐 요건 이제 예시인데요. 어떤 그 쇼핑몰에서 뭐 챗봇을 구현을 했는데 뭐 이제 쇼핑몰 워크로드와 무관한 어떤 코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뭐 얘가 이제 답변을 한 적이 있었다든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이런 경우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밌는 사례인데, 뭐 챗봇한테 어떤 이제 업무 지시를 그 인스트럭션을 내려가지고 뭐 이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안입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했다든지 뭐 이런 이제 재밌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심신미약자들이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쓰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기업 활동이나 아니면 그 비영리 활동에 LLM들이 쓰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일들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이거 어떤 뭐 사이버 시큐리티는 아니지만 뭐 윤리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어떤 이제 책임 있는 그 기능 제공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가 그냥 이제 금지를 시켰어요. 거의 금지를 시켰고 이제 어떤 정책이 따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격리를 시키거나 사용을 못하게 했고, 뭐 금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딥시크가 발표돼가지고 뭐 데이터가 유출이 되는 정황이 있었다라고 발표가 돼가지고 여기도 이제 쫙 금지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게 이제 뭐 딥시크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제조국이나 이런 거 따져가지고 좀 더 좀 이렇게 그 대응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사실은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가드레일도 되게 옛날부터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법제화되거나 그러질 않은지 아직은 법제화되지 않은데 뭐 AI 기본법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발표가 됐고 그런 하위법으로서 조만간 법제화 될 가능성도 이제 무척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기능들을 뭐 가드레일의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각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각 회사에서 뭐 LLM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켰는데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또 이제 정책으로 그 이제 규제로 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우아스프 탑10 시리즈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 LLM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LLM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탑10이니까 이제 10개를 발표를 해요. 10개를 발표를 하는데 그 이제 순서대로 좀 중요한 순서대로 탑 1부터 탑 1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4년도 버전이 있고 25년도 버전이 있는데 25년도 버전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그 10개다 보니까 조금 반복이 되는데 그 요지는 뭐냐면은 그 우아스프 탑 10에 보면은 뭐 딱 명시적으로 뭐 MCP 그다음에 뭐 A2A 이런 얘기가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냥 좀 해석을 해서 공격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이제 뭐 MCP나 뭐 A2A 같은 걸로 했을 때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프롬프트 인젝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MCP 아니더라도 뭐 A2A 아니더라도 너무나 이제 그 잘 알려진 시나리오가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뭐 요청을 했을 때 이제는 이제 사람이 요청한 거랑 굳이 에이전트가 요청한 거랑 구분이 사실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사람이 주로 LLM을 썼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이제 서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이제 정상적인 명령으로 처리를 해서 이제 만약에 그 필터링이 좀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다고 하면 그 자동화 시스템의 흐름이 이제 인젝션까지 직접 들어가가지고 어떤 수행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민감정보 노출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은 이제 뭐 이 MCP라는 규격 자체가 뭔가 암호화를 어떤 그 강제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단 쓰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중간에 탈출을 해서 그 필터링되지 않은 정보들을 중간에 더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급망 취약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P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에 어떤 플러그인 형태라든지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활용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연결 툴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MCP가 메시지 처리에 관여를 하고 그 메시지에 이제 원래는 가드레일에서 처리됐어야 될 이제 메시지를 넣었을 때 실제로 수행이 이제 돼버리는 그런 이제 공격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및 모델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에이전트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AI 모델이나 뭐 LLM 모델이 탑재가 돼 있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얘가 편향된 아웃풋을 내도록 내가 만약에 미리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제 요약 에이전트가 뭐 중독된 학습 데이터를 특정 키워드를 계속 강조하도록 했다든지 에이전트가 복수기가 있을 때 한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게 뭐 요약이다. 요약을 한 다음에 이것의 아웃풋을 인풋으로 받아서 뭔가를 작성하고 그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받아서 게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체이닝 현상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허위 정보가 뭐 노출된다든지 이런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출력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살짝 비슷한 건데요. 이게 응답에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직접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메시지로 이제 인텐트를 혼란을 시키는 거죠. 에이전트가 그걸 딱 받았을 때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저런 엉뚱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런 것들은 이제 MCP 프로토콜을 쓰거나 A2A 같은 걸 썼을 때 앞뒤로 뭐 가드레일이나 그런 필터링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뭐 자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뭐 LLM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본 건데 뭐 이상 트래픽을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자동화된 에이전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일종의 그거를 뭐 트리거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트리거가 발생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내부자가 어떤 명령에 의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트리거 조건을 발생시켜가지고 에이전트가 실제로 악성 코드를 실행하도록 트리거링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도 있고요. 가드레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재미난 게 저런 것들 이전에 줬던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무시해라라는 게 초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초기에 이제 챗GPT 처음에 발표를 났을 때 한 대학에서 대학원 연구생들이 저거를 해가지고 이제 해킹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을 텐데 사용자가 직접 만든 경우에는 저런 식의 어떤 가드레일들이 필요하겠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건데 지금 레그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레그 같은 거를 썼을 때 결과물의 상단에 올라올 만한 문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서를 미리 목격해가지고 악성 코드라든지 실행됐을 때 어떤 악성 URL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침투를 시켜놓고 정상적인 결과의 최상단에 뜰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을 수 있다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된 정보는 이제 저런 것도 좀 당연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건데 마치 디도스 공격처럼 계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뭐 명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A2A로 뭔가가 동작되도록 아키텍처를 해놨을 때 이제 각각의 부하가 걸려가지고 실제 서비스에 영향을 주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아스프 탑10에 보면은 뭐 이런 아키텍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AI랑 뭐 제네 AI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LLM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및 기관의 좀 심플하긴 한데 기업 및 기관의 영상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MCP랑 A2A랑 그 다음에 이 오아스프 탑10에 관련되어서 연결지어가지고 한번 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제품을 좀 소개드리기보다는 요거를 좀 소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좀 체감이 좀 덜 될 수 있는데
그 일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글로벌 바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어떤 빅테크 회사에서 뭐 6천 명을 해고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은 맨 왼쪽이 이제 투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투데이가 저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중간쯤 된 것 같고요. 이제 투데이가 그 휴먼이랑 그 AI 코파일럿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제는 이제 휴먼이 코파일럿이 되고 AI가 이제 메인이 되고 좀 더 먼 미래에는 이제 휴먼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특정 워크로드에 있어서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무려 이게 23년도 자료인데요.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고 사람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직 면에서도 업무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왼쪽이 이제 레버지 조직 방식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 AI 에이전트 친화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워크로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게 과거에는 업무에 비례해가지고 사람으로 스케일아웃을 했었어야 됐다면 이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AI 에이전트 지금 말로 하면 AI 에이전트가 이제 추가되는 AI 에이전트가 이제 스케일아웃 돼가지고 워크로드를 감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조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마 이미 바뀌는 조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 이제 엘빈 토플러 혹은 이제 그 허버트 거주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맹이 그 이제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그게 아니라 이제 배운 다음에 배웠던 거를 과감하게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 배우지 못하는 게 문맹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저조차도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뭐 이제 빅테크에서 발표하는 세미나나 그런 컨퍼런스 보게 되면은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기술들이 너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그 제품에다가 뭔가를 이제 적용하실 때 아까 앞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던 뭐 10가지 사례들 사실은 이제 말이 10가지 사례지 이제 더 많죠. 사실은 더 많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하셔야 될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에 이제 그 AI 리터러시라고 불리는 그런 좀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개발자만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개발자, 좀 아까 그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AI 리터러시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경훈 CTO의 유해찬 강연이었습니다. LLM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가 있었고요. 안전한 LLM 활용과 보안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트랙 A의 두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코드 보안, 애플리케이션 공급망을 지키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체크